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격 점퍼 확대에 대해서 한번 직접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충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 네, 예,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세칙 개정을 마치고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6월 15일부터 가격 제한폭 확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가격 대비 15%였던 상한가 범위는 30%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 등입니다. 다만 코넥 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 제한폭인 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가격 제한폭 제도는 증시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를 활용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해 투자자에게 다음날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한 뒤 이게 주가가 오르면 매수했던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유동성이 적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만 매수해 수익을 실현하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거래소는 가격 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자들의 시장 참가가 확대돼 시장 유동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위에서도 보면 가격 제한폭 확대가 진짜 6월 15일에 이뤄지는 거 맞냐고 저한테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보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이제 6월 15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갑자기 너무 커질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던데요. 좀 이런 변동성에 대한 완화 장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거래소는 개별 종목 차원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개별 종목 차원의 보완 장치 보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직전 단위 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차원의 보완 장치로 서킷 브레이커스 발동 요건을 3단계로 개선해 시장 충격 발생 시 주가 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분간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면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됩니다. 2단계로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할 경우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단계와 마찬가지로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장이 재개됩니다. 3단계로 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경우 당일장은 종료되고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섹터 지수 등 파생 상품 거래도 주가가 급변하는 주식시장에 연동해 단계별로 중단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충우 기자와 함께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설명의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 부분이야 여러분들도 그 전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분명히 많이들 이제 숙지하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얼마나 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활성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것은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은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확대되어도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거래를 확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 발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건전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겠죠. 투자자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작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될 경우 일부 종목에서 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제한 폭의 확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평균적인 시장의 모습은 거의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도 다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장에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다 쳐도 개인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늘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개인 투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득보다 그러니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사실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실보다 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가격 발견의 효율성이 증가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시세 조작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조정이 더 힘들어진다면 이러한 시세 조정으로 피해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또한 투자 원칙을 뚜렷하게 설정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은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이제 뚜렷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일부 펀더멘탈이 취약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종목을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발견의 효율성 증가, 그 다음에 시세 조작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좀 우려감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 내에서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이 좀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시세 조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가격 제한폭 이제 확대가 15%에서 30%가 되는데 사실 선진국 보면 이런 제한폭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뭐 30%로 확대할 게 아니라 아예 네. 없애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 가격 제한폭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30%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폐지와 비슷한 효과가 이미 발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 제한폭이 가졌던 그러한 이제 시장 변동성 완화 기능들은 사실은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이미 그 이제 효과들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제한폭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가격 제한폭 제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려감에 대한 얘기를 좀 네네. 시장에서 계속 나와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없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성격 자체가 투자자들 성격 자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투기적인 약간 성격도 어느 정도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한폭이 뭐 더 확대되거나 아예 없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진 않을까라는 시장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가격 제한폭의 확대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개인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 펀더멘털이 취약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치 투자, 펀더멘털 중심의 투자 쪽으로 많이들 이제 투자 문화가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우리의 시장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으로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요즘에 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맹목적으로 좀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봤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실장과 함께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5일입니다. 이제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가 크긴 합니다만은 사실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면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우리 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아예 또 제한폭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더욱더 좀 성숙한 주식시장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도 역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